자, 6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앞에 1대1란 말을 붙일 수 있냐 없냐가 붙었어요. 자, 아까 다시 한번 집합관계, 포함관계 그 벤 다이어그램 좀 그려볼게. 첫 번째, 가장 겉에 대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드디어 함수 안에 누가 있냐? 바로 1대1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실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1대1 대응이 있어요. 그럼 이제 1대1 대응이 가장 막내죠. 가장 안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쭉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함수였어요. 대응이랑. 대응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배운 건 아니고 용어의 이제 정의만 배웠고, 함수가 뭐였냐? x 하나당 y가 하나씩 딱딱딱딱 맞아 떨어진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 그리고 우린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함수,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모두 다 함수라고 한다라고 배웠어. 근데 또 그 안에서 한 번 더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으로 쪼개지더라라는 거야. 그럼 일단은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1대1이란 말이 붙었어요. 그럼 딱 봐도 1대1은 뭐 같아? 정의역 하나당 공역 하나가 뭔가 의미할 것 같아.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함수 중에서는 아까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함수로는 구분이 됐죠. y는 x제곱.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1 넣었을 때도 1이지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도 1이어서 정의역은 한 발씩 화살을 쏘지만 공역이 두 발을 맞아요. 그래서 치역은 하나로 나와요. 그럼 얘는 함수는 함수야. 하지만 얘는 무슨 말을 붙일 수가 없다?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는 없더라라는 거야. 왜? 한 발당 한 발이 아니니까. 그럼 도대체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뭐냐라고 하면 얘랑 반대되는 말입니다. 자, 얘는 뭐로 그었죠? 세로로 그었죠. 그럼 얘는 뭐냐면 1대1은 가로로 그었을 때입니다. 가로로. 무슨 뜻이냐? 자, 얘 가로로 그어봐. 그럼 엄밀히 따지면 같은 y 값이 두 개 나왔어. 근데 x 값을 쳐다보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k고 하나는 k야. 그럼 요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 나는 혼자인데 화살을 두 발 맞았거든. 그러니까 얘는 1대1이란 말을 못 써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 있으려면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한 개의 교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기억. 우리 가장 흔한 1차 함수. 니은, 방금 했듯이 2차 함수. 자, 나중에 가면 조금 이상 모양도 나올 겁니다. 이렇게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디귿, 리을, 이렇게 생긴 함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미음, 그 다음 원, 흔한 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미음, 비읍,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거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요게 X축. 자, 지금 이 6가지를요 우리가 항상 함수와 1대1 함수로 한번 구분해보자라는 거야. 근데 아직은 여러분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구분하지 말고 1대1이다 아니다를 한번 구분해 볼게. 자, 함수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자, 얘 함수입니까? 함수, 세로로 그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 함수야. 자, 함수,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야. 함수,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도 함수야. 함수, 얘도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야. 함수, 얘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라고 나네. 자, 얘는 함수 했더니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야. 그럼 지금 미음 빼놓고는 다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디테일로 들어가서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해 볼게. 파란색을 또 1대1이라고 붙일 수 있으면 동그라미를 칠게. 1대1 가로로 걷더니 한 점에서 만나. 1대1 얘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안 돼. 1대1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 1대1이란 말 붙일 수 있어. 1대1 와장창 다 만나니까 안 돼. 1대1 두 점에서 만나니까 안 돼. 1대1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말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또 더 디테일로 들어갈게.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제 1대1 함수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냐? 얘도 사실 생략돼 있다, 얘들아. 뭐가 생략돼 있냐면 1대1 대응 함수예요. 얘는 신기하게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이거 너무 글자가 많아. 7글자잖아. 그래서 우린 요 뒤에 함수는 항상 생략을 해요. 왜? 아니, 어차피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으니까, 그거는 논외다. 함수를 굳이 붙이고 안 붙이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사실 요 함수 두 글자는 생략하는데,
어쨌든 함수가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냥 1대1 함수에서 마무리가 되냐? 1대1 함수인데 그 안에 대응으로 마무리가 되냐? 그럼 도대체 대응과 함수의 차이점은 뭐냐? 앞에 1대1이 똑같이 붙여 있을 때.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의 차이점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둘의 차이점은 딱 간단합니다. 얘를 외우시면 돼요. 얘를 외운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지만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 언제 1대1이란 말을 붙일 수 있었죠? 1대1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정의역 한 발에 정확하게 공역이 한 발 맞으면 돼. 이해가? 그럼 얘도 붙일 수 있고 얘도 붙일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1, 2, 3이 A, B, C한테 화살을 쏠 거야. 잘 봐. 정의역 한 명 한 발. 정의역 한 발 한 발. 정의역 한 발 한 발. 안 맞고 기다리는 애가 있어. 자, 일단 물어볼게. 맞든 안 맞든 한 명당 한 발씩은 쏘고 맞았나요? 그럼 1대1 한 발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안 맞고 기다리는 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1대1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에서 종료예요. 근데 얘는 1, 2, 3이 A, B, C한테 화살 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때요? 여기까지는 쟤든 똑같아요. 그래서 1대1이라는 말을 동시에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는 D가 살아있고 얘는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안 맞고 버티는 애가 없고 안 쏘는 애도 없고 정확하게 정의역과 공역이 1대1로 화살 쏘면서 공역은 ABC인데 치역도 ABC. 얘는 공역은 ABCD인데 치역은 ABC.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하고 얘는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건 그래프에서 어떤 티가 납니까? 라는 건데 잘 봐. 아까 우리 1대1란 말을 붙일 수 있을 때는 어디로 그었죠? 가로로 그었죠. 근데 1대1 함수면 1대1 대응을 공부하는 게 나아. 1대1 대응은 바로 이 1대1한 조건, 가로라는 선이 어디든지야. 어디든지. 어디든지. 무슨 뜻이냐? 자, 어디든지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냐는 거야. 어디든지 만나죠. 그럼 얘는 또 1대1? 이거 가로로, 다른 색깔로 할 거거든요. 할게 그냥. 대응 함수입니다. 자, 얘 볼게요. 얘는 일단 1대1 깨졌으니까 논외예요. 버리세요. 자, 얘도 볼게. 어디든지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럼 얘도 1대1 대응 함수예요. 이해가요? 자, 얘 볼게요. 얘는 사실 1대1 깨졌으니까 필요가 없어요. 얘도 1대1 깨졌으니까 버릴게요. 근데 얘 보세요. 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1대1란 말은 붙었는데 그 뒤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날 때도 있고 한 점에서 안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럼 얘는 드디어 1대1 함수라고 해요. 얘가 바로 1대1 함수입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고.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함수는 어떻게 찾는다? 세로로 한 점. 그 안에 디테일하게 1대1이란 말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로를 그었을 때 한 점. 근데 그 가로로 그는 선이 어디든지 그었을 때 한 점이면 1대1 대응. 어디든지는 아니고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만요. 위에만 그을 수 있고 아래는 안 된대요. 그러면 1대1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게 지금 제가 6번과 7번을 한 방에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기억은 아니지만 기억과 가장 유사한 y는 x라는 직선만, 얘만 바로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항등함수라고 한 번 더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얘만이에요. 자꾸 애들이 얘 빼고 다른 데다 항등함수 체크해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전 이렇게 말할게요. 얘만 항등함수입니다. 우리 항등함수 뜻이 뭐예요? 항등이 무슨 뜻이에요? 항상 같다. 무슨 뜻이냐? 1 넣으면 1, 2 넣으면 2, 3 넣으면 3. X값과 Y값이 항상 같은 것을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똑같이 이런 거 주고 이번엔 그림이 아니라 식으로 줬어. y는 x 플러스 1, y는 x, y는 2x 플러스 1 주두두두두두. 그 중에서 항등함수 찾으시오. 또 꼴에 또 직선 배웠다고 직선들 다 체크해오면 안 돼. 직선들은 1대1 대응인 거지 항등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얘만 바로 항등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쪽에 8번에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y는 x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의 상수함수, 이 리을이 바로 상수함수죠. 모르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얘가 바로 상수함수다. 그래서 신기하죠? 상수함수는요, 함수란 단어가 붙었으니까 세로로 그었을 땐 한 점이지만 가로로 그었을 땐 와장창 만나니까 1대1이란 말은 못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9번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10번에 이제 완결판입니다. 10번에 두루루루루 그래프 몇 개 그려져 있어요? 6개 그려져 있죠? 바로 이 6개가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함수 그래프를 찾을 줄 알아? 1대1 함수 그래프 찾을 줄 알아? 1대1 대응 그래프 찾을 수 있어? 에 대한 예시를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번 그림 봐봐. 얘는 무슨 함수야? 요렇게 생긴 함수야. 세로로 생긴 거. 그럼 얘는 함수라고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1번은 함수가 아니죠. 2번, 두 번째는 원이죠. 함수라고 안 하죠. 3번 그림은 직선이죠. 그래서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이니까 함수라고 하고 얘가 만약에 y는 x였으면 항등함수라고도 부를 거고 심지어 가로로 그었을 때도 한 점이고 어디나 그었을 때도 함수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대응함수라고도 말해요. 자, 옆에 봐볼게요. 2차 함수 봐볼래요? 세로로 그으면 한 점이니까 함수죠. 하지만 가로로 그었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는 1대1란 말은 못 붙여요. 밑에 보면 그 5번째 그림이 뭐예요? 대표적인 우리 3차 함수 그래프죠. 3차 함수 그래프도 뭐죠? 벌써 너네들이 이거 뭐라고 불렀어? 3차 함수라고 불렀어. 왜? 세로로 그으면 어디서나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하지만 가로로 그었을 때는 왕창 만나니까 1대1란 말은 못 붙이겠다. 그냥 얘는 3차 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되게 유명한 거죠. 뭐 여러분들 사실 삼각함수 배웠으니까 대표적인 탄젠트 함수. 탄젠트 함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뭐? 1대1 대응 함수라고도 합니다. 너네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단원명이 뭐였어? 삼각 함수였어. 왜? 사인 그래프든 코사인 그래프는 언제였어? 항상 세로로 그었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우리는 함수라고 했어. 그래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라고 했어. 하지만 사인과 코사인은 가로로 그었을 때 여러 점에서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1대1란 말을 못 붙이더라라는 거지. 근데 유일하게 누구? 탄젠트 함수 자체는 어떻다?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점근선을 제외하고는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탄젠트 함수라고 말하고 가로로 그었을 때 어디서나 그어도 항상 한 점에서 만나니까 우린 얘를 1대1 대응 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장 넘어가서요. 또 이제 1대1 대응 그래프에 대한 특징도 있으니까 쭉 하시면 되고요. 11번 하고 오늘 수업 끝입니다. 11번 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 남으면 저기 유사문항 하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유사문항 최대한 오늘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절대값 함수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절대값 함수. 얘들이 싫어하는 함수 대표적인 거의 탑3 안에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함수가 정말 많은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의 가우스 함수가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함수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배우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역함수, 합성함수.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함수인데, 그 중에 바로 이제 절대값 함수. 요게 이제 아이들이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양꼴은 1번. 자, fx가 있는데 fx의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 있을 때. 만약에 fx가 있는데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을 때. 그 다음 세 번째. y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y와 x에 다 모두 다 절대값이 붙어 있을 때.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모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저거 우리 암기할 수는 없어요. 저걸 암기했다가는 또 나중에 머릿속에서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암기보다는 먼저 이해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어떻게 찾냐면은 결국엔 저 x값과 y값이 몇 개 나오는지만 판단해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 자, 1번 그래프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직선이 있다고 쳐볼게요. fx가 이쁘게 이렇게 쟤 가지고 얘를 한번 그래프 그려보래요.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 1 넣으면 양수 나와요. 2 넣어도 양수 나와요. 그러니까 요 x에다 양수를 넣었을 때 원래 fx 자체는 항상 뭐였어요? 양수였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 근데 요 x에 음수를 넣으면 음수가 나오는데 절대값이어야 되니까 뭐로 바뀌어요? 양수로. x에다 음수 또 하나 넣었더니 음수가 나오니까 거기다 절대값 붙이면 뭐가 나와요? 양수가 나와요. 그럼 너네들은 결국엔 너네가 좋아하는 모든 x를 넣어도 나오는 fx 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 말 뜻은 최소한 이 그래프는 어느 사분면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 3, 4, 4분면은 존재할 수 없다. 여기에는 절대 그래프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바로 너네들 눈에 보이는 3, 4, 4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모조리 다 위로 올려라. 아무리 찐따 같은 그림이 나와도 전체에다 절대값 붙이면 3, 4분면과 4, 4분면 그래프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다 위로 올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리면 이런 함수가 나오더라라는 거. 저거는 직선이니까 당장이지만 나중에 가면 저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도 여러분들은 그냥 밑에 있는 걸 다 올리시면 된다. 근데 2차 곡선이면 어떻게 합니까? 2차 곡선이어도 당황하지 말고 만약에 이런 그래프였다. 그러면 어쨌든 밑에 있는 걸 위로 다 올리니까 아마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걸 다 올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선생님,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뭘까? 선생님, 1을 넣었더니 1 나오는데 사실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뭐 나와? 절대값 씌우면 마이너스 1 넣은 것과 1 넣은 게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그 말 뜻은 이쪽 그래프와 이쪽에 x값을 넣어서 나오는 값과 이쪽에 음수 똑같은 값을 넣어서 나온 값은 어떻다? 똑같더라. 그 말 뜻은 데칼코마니더라. 어떻게 데칼코마니냐? 이쪽 거 그래프 찾아서 꽝 이쪽으로 접었다 피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얘랑 좀 티가 안 나요. 차이가 안 나죠. 왜? 저 그래프도 아마 이쪽 거를, 이쪽에 데칼코마니죠. 이쪽에 잉크를 묻히고 접었다 피면 이쪽에 와서 묻을 거니까 사실 1번과 2번 직선 갖다가 특히 y는 x 갖다가는 좀 구분해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2차 곡선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2차 곡선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차이가 안 나요. 왜? 요거를 꽝 접었다 피면 어차피 요 모양이 나오니까. 근데 살짝 제가 비대칭으로 한번 가볼게요. 무슨 뜻이냐? 2차 곡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x에만 절대값을 씌우면 바로 여기, 요쪽에 있는 그래프를 꽝 접었다 피니까 사실상 어떤 모양이 나온다? 요쪽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어떻게 외우라고 시키냐면 이해하고 암기하라고 하냐면 전체의 절대값 붙으면 3, 4가 위로 그리고 x에만 절대값 붙이면 1, 4가 옆으로 1, 4, 4분면을 이쪽으로 이렇게 순서로 방향으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전체면 밑에 있는 거 위로 x에만 절대값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접었다 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y에만 있으면 어떡하죠? y에만 있으면 좀 그래프가 좀 재밌게 나오죠.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1 넣어서 나왔어. 1 넣어서 1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1 넣었더니 얘가 1 나왔어. 그럼 y는 몇 개가 나와? 1 아니면 마이너스 1 나와. 그 말 뜻은 뭐야? 1 넣었을 때 그래프가 위에도 나오고 아래도 나오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오히려 얘는 어떻게 하냐? 바로 위에 쪽을 아래로 접었다 피면 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직선이 있었어. 요런 직선. 곡선으로 할까요? 요런 곡선이 있었어. 2차 곡선. 근데 얘들아 잘 봐봐. x값을 넣어서 나왔어. 근데 요 값은 위에서도 나오고 아래서도 나오니까 요 점은 사실 여기도 존재해. 요거 넣어서 나온 값이 요거야. 요렇게도 나오겠네. 그럼 결국 이 그래프를 뭐 해라? 꽝 하고 접었다 피면 되더라. 근데 음수 쪽 빼고 요쪽만 꽝 접었다 피면 끝나더라. 그래서 제가 이거 그래프가 헷갈릴까봐 여기 해놨어요. 그 어딨지? 몇 번 그래프지? 여기 없네? 우리 잠깐만 저거 그래프 봐볼래? 우리 어딨니? 블랙라벨 좀 펴볼래? 블랙라벨에 예시가 좀 잘 돼 있어. 몇 쪽이냐면 금방 끝낼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있다. 239쪽 봐주시면 돼요. 239쪽. 됐어요? 239쪽에 제가 지금 3번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죠. 지금 보세요. 제가 원래 이렇게 있었죠. 근데 요 밑에 부분을 날리고 바로 요쪽 부분을 데칼코마니 빵 접었다 피면 요쪽은 여기 와서 붙고
요쪽은 여기 와서 붙으니까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1, 4, 2, 4, 4분면에 있는 그래프를 데칼코마니 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전체의 절대값은 위로 데칼코마니, x에만 절대값은 오른쪽에 있는 거 데칼코마니, y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위쪽에 있는 걸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4번은 사실 안 가르쳐도 되죠. 4번은 누구와 누구의 콜라보레이션이에요? 2번과 3번의 콜라보레이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를 요쪽과 요쪽에 있는 것을 다 같이 접었다 펴면 그림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그림이 가장 찐따 같아요. 신기하죠, 그림. 그림이 되게 신기해요. 무슨 뜻이야? 요쪽 그래프랑 요쪽 그래프를 이쪽으로 접은 다음에 그걸 한 번 더 이쪽으로 접어피면 되겠지. 그러니까 두 번 짓 해주면 돼요. 두 번. 무슨 뜻이냐면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너네들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 요쪽 살렸지. 요쪽 살리면 누가 필요 없어? 요게 필요 없어. 이쪽을 접었다 필 거니까. 맞아? 근데 이 짓 하려면 여기 있는 것만 쓸 거지. 그러니까 요쪽을 접었다 필 거니까 이게 필요 없어. 그 상태에서 이 짓과 이 짓을 해주면 돼. 시작. 꽝 접었다 피면 요렇게. 꽝 접었다 피면 되니까 요렇게.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4번이 가장 헷갈려요. 4번이 이 짓과 이 짓을 동시에 할 거라서 차근차근. 여기를 접을 때는 이제 너네 데칼코마니 해봤잖아. 그 미술 시간에 하잖아. 그래서 얘를 접었다 필 거야. 얘를 기준으로. 근데 어떤 놈이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건데, 이렇게 뭐 그릴 건데, 이걸 벗어나서 그리진 않잖아. 정확하게 이쪽에 있는 것만 그리듯이 얘도 이쪽을 접었다 필 거면, 이쪽을 접었다 필 거면 이쪽은 그리지 말고, 그리고 이쪽도 접었다 필 거면 밑에 쪽 그리지 마라. 그리고 살아남은 것들, 여기랑 여기를 이제 똑같이 접었다가 피면 끝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이건 그림이 이제 좀 찐따같이 나와도 똑같습니다. 찐따같이 나와도 그 작업들만 투두두두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실상 제가요, 그 몇 번이지? 241쪽의 함수의 개수, 그 맨 밑에 개념 7번 빼놓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설명한 거예요. 다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 7번만 하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끝내도록 할게요.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개념 7번만 설명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241쪽입니다. 이걸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마 전 1학기 기말고사 맨 마지막 단원이 뭐였죠?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죠. 그걸 써먹을 거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정의역이 n개예요. 공역이 n개예요. x에서 y로 펑션 함수를 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냐면요. 1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함수의 개수 다 찾아줘. 그러니까 너네들 이걸 다 화살표를 그려봤을 때 그릴 수 있는 순서상을 다 찾아달라고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상수함수 찾아줘라고 할 거예요. 세 번째는 항등함수 찾아줘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5개만 물어봅니다. 5개. 원래 더 있는데 5개만 해드릴게요. 그 다음 1대1 함수 개수 찾아줘라고 할 거고, 마지막 5번은 1대1 대응 찾아줘라고 할 거예요.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요 2개입니다. 4번하고 5번을 가장 많이 헷갈려 해요. 자, 가볼게요. 일단 함수의 개수입니다. 근데 이 함수의 개수는요, 소름 돋게도요, 여러분들이 이미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요,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 기억나요?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이 왜 2의 n승이었죠? 내가 그 원리 설명했잖아. 예를 들면 1, 2, 3 원소가 있었어. 왜 부분집합의 개수가 2의 3승이죠? 1이 나 들어갈래 말래. 2가 나 들어갈래 말래. 3이 나 들어갈래 말래. 한 개의 원소당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두 가지. 그래서 2의 3승에서 8가지. 그게 부분집합의 개수의 공식의 원리예요. 그럼 함수도요.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여기 1이 있었어. 너 누구한테 갈래? 저요? 여기 만약에 4명이 있었어. 4명 중에 1명이요. 너 어디 갈래? 2. 저요? 저도 4명 중에 1명 가죠 뭐. 너도 어디 갈 거야? 저도 4명 중에 하나요. 그럼 결국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었고 A, B, C가 있었어요. X에서 Y로 쏠 거예요. 함수의 개수 물어봤어. A한테 1한테 물어봐. 너 누구한테 화살 쏠래? 셋 중에 1명이요. 전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쐈다 칠게.
그럼 이 입장에서는 우리 함수라는 거는 맞은 애가 또 맞아도 되죠? 한 발씩만 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입장에서는 야, A 너 맞았어? 알바야? 나도 그냥 쏠 거야. 나도 3가지. 3. 뭐 얘가 뭐 C한테 쐈대. 알바야? 난 그냥 ABC한테 쏠 거야. 3. 그럼 결국 3 곱하기 3 곱하기 3에서 3의 3승이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거는 개수가 똑같아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 늘려볼게요. D까지로. 그럼 물어볼게. 1이 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4가지. 얘도 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얘도 쏠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그럼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뭐 나와요? 4의 3승 나오죠. 근데 저 4의 3승을 쓴 다음에 보니까 재미난 사실. 이 4가 뭐예요? 공역의 개수예요. 이 3이 뭐예요? 정역의 개수예요. 아, 그럼 결국엔 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의 정의역 승이 되겠구나. 따라서 n의 m승입니다. 그래서 그게 개념 1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x에서 y로의 개수가 n의 m승계다라고. 이해 가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상수함수 찾으래요. 상수함수는 부탁인데 그냥 공역의 개수 말하시면 정답이에요. 정의역이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상수함수는 무조건 공역의 개수 세면 돼요. 좀 이따 예시 하나 들어볼게. 항등함수는 무조건 답이 1이에요. 항등함수는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답이 1이에요. 0 있죠? 없어요. 1이에요. 2 있죠? 없어요. 1이에요. 1 말고 나오면 노벨상 탑니다. 됐죠? 그 말 뜻은 1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의 차이점은 아까 알려드렸죠. 1대1 함수는 화살을 안 맞은 애가 있어도 돼요. 근데 1대1 대응은 화살을 맞으려고 기다린 애들이 정확하게 다 한 발씩 맞아야 되니까 1대1 함수는 m값과 n값이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요. 이해 가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공역이 더 많아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1대1 대응은 정확하게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똑같아야지만이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내가 그럼 예시 들어볼게요. 예시하고 쉬는 시간이야. 간다. x가 1, 2, 3, 4예요. y가 a, b, c, d예요. 물어볼게요. 얘는 1대1 대응 물어볼 수 있나요? 있어요. 4개, 4개니까. 근데 1대1 대응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1대1 대응 물어보면 그건 아예 문제 오류예요. 못 물어봅니다. 단 1대1 함수는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정의역보단 공역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자, 그럼 가볼게요. 1번 함수의 개수 말하래. 답 뭐지? 뭐의 몇 승? 5의 4승. 끝. 2번 상수함수 찾아달래. 몇 개? 공역의 개수 5개. 항등함수. 사실 항등함수도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항등함수는 1, 2, 3, 4, 1, 2, 3, 4일 때만 물어볼 수 있지만 만약에 1, 2, 3, 4, 1, 2, 3, 4 나왔으면 답은 1이에요. 자, 4번. 1대1 함수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1대1 함수 공식 안 알려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5명이 몇 명한테 화살 맞으면 돼요? 4명한테. 그것도 어떻게? 순서대로. 우리 순서가 정해지면 순열이에요? 조합이에요? 순열이죠. 그럼 P 써요? C 써요? 순열이 뭐야? P야? C야? P지. 그 말 뜻은 5명 중에서 몇 명 골라서 4명 골라서 1열로 나열해주면 되네. 그래서 얘는 NPM 값입니다.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돼? OP? 4가 되겠죠.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바꿀게요. 슉! 5번 답 말해보세요. 4개, 4개 됐어요. 그러면 1대1 대응은 뭐? 4P4죠. 근데 4P4 우리 뭐라고 쓰죠? 4 팩토리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는 m값이랑 n값이랑 똑같을 거니까 m 팩토리얼이라고 말하든 n 팩토리얼로 말하든 상관없어요. 그럼 얘는 이제 답은 4팩이 되겠죠. 요 공식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 공식을 지금 이해하는 이유는 그나마 대가리의 순열 조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까 이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사실상 여기가 제가 설명 그 밑에 다 써있죠. 함수는 n의 m승, 1대1 함수는 npm, 1대1 대응은 n 팩토리얼, x에서 y로 상수함수는 n. 아, 공역의 개수 말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린 건 항등함수밖에 없어요. 항등함수는 언제만 쓸 수 있다? 여기랑 여기랑 원소가 똑같을 때는 답이 무조건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중간 쉬어가는 타임 할게요. 좀 빠르게.